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훌쩍 넘었는데 그동안 생각해보면은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했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해왔는데 사실 최근에 몇 개월 동안의 주식 시장을 살펴보면 월봉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바닥을 찍은 다음부터는 위기라는 게 없었죠.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런 장인데 이렇게 그냥 그래 월봉으로 보니까 쭉 올라왔네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 매일매일 주식을 하다 보면 오르는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고 며칠 동안 연속으로 하락하는 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상승장 안에서도 하락하는 장을 맞게 되죠. 뭐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주구장창 또 하락하는 그런 장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오늘 주제는 하락하는 때,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어니님께 좋은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락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막연하게 또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무서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락에 대해서 조금 더 간결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하락이 분명히 좋지 않죠, 감정적으로.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희망찬 이야기도 같이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락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 시야가 좁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장의 하락이란 거는 사람이 진짜로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시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돼야 돼요. 그게 그냥 시장의 생리입니다. 시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승만 있어도 안 되고 하락만 있어도 안 돼요. 상승과 하락은 항상 같이 있다.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하락은 무조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감정은 건드릴지 몰라도 그게 시장에서 나쁜 건 아니에요. 시장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하락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시장의 하락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니 시야 자체를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 자신의 종목에 매몰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더 넓게 봐도 된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넓게란 거는 종목이 아니라 계좌를 봐야 된다. 시야를 넓게 가져라,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좌를 봄에 있어서 보는 방법인데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평가 수익과 실현 수익,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평가 수익과 실현 수익을 볼 때 특히 시장이 하락할 때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많이 개입이 되죠. 감정이 개입되다 보니까 시장 하락할 때는 평가 수익 커지는 거를 굳이 의미 부여하면서 보면서 안 좋게 보고, 평가 수익은 지나가는 수치일 뿐인데 평가 수익에 많이 몰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자신이 실현 수익 적게 찍은 거에 대해서 또 의미 부여를 하고 부정적인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도 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평가 수익과 실현 수익 사이에서 실현 수익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실현 수익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단순히 내가 수익 얼마 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기대 수익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을 계좌를 통해서 그거를 관리하고 하락시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재정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이 하락할 때 내 종목 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계좌 전체를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어떻게 보라고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막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쭉쭉쭉 가고 있으면 더 우울해질 텐데 어떤 말씀이신지 조금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손익과 실현손익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손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실현손익을 만들어낸다? 나는 지금 계좌에 지금 아직 안 팔았지만 마이너스가 쭉쭉 심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실현 수익 플러스를 만들어낼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겠죠? 네, 버디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죠. 계좌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은 계좌를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는 저도 유튜브 이제 촬영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계좌를 보라는 거는 예전에 저희 영상에서 계좌관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지금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계좌라는 바구니가 존재를 하고 그 안에 저는 이거를 슬랏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바구니 안에 슬롯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좀 생활 비유를 해드리게 되면은 넓은 수납장 바구니 안에 물컵을 6개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다가 각각의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종목들의 비중 상태는 다 다를 거예요. 하락에 따라서 이게 얼마만큼 채워지고 얼마만큼 안 채워져 있고 이 상황이 다를 건데, 이러한 상황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 하락장에서는 특히 이런 상황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뭐 조금 더 쉬운 단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계좌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현금 보유 비중도 중요해. 되게 단순하게 말하면 이 이야기도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단순하게 현금을 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 종목들의 상황과 케이스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실전에서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각각의 종목들을 관리할 때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난 상태인지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어떤 상황으로 난 상황인지에 따라서 기대 수익이 존재하는 종목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구별해서 계좌 상태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들이 계좌를 본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단순히 지수가 올라 떨어져 또는 지수가 계속 떨어질 거야, 지수가 계속 오를 거야,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시장이 지금 하락장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락할지 아니면은 이내 다시 반등하고 반전을 할지, 이 부분은 투자자는 언제나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락이 시장에서 조금 더 길어지든 길어지지 않든 이 자체의 중요함보다는 하락장이 지속될 때 또는 하락장이 길어질 때 자신은 그 시간에 맞춰서 재정비를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재정비를 꾸준히 한다는 얘기가 결국엔 관리인데, 이 관리란 것들이 결국에는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자금을 활용해서 내 계좌 안에다가 자금을 적재적소로 배치하는 행위, 빠르게 배치하냐 느리게 배치하냐 아니면은 넣었다 빼느냐 아니면 여기서 뺐다가 다시 넣느냐, 뭐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결국엔 관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게 좀 극단적이라고 했었잖아요. 매수면 매수고 매도면 매도지. 이 매수랑 매도 이 양극 사이에 매수하고 매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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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하고 막 이런 분할의 개념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세요. 근데 분할의 개념만 잘 접목해도 매수와 매도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에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6개 종목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막 하락을 맞아서 이 6개 종목이 다 마이너스 상태라고 친다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물타기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좀 가능성이 없는 애들은 손절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니님은 단순하게 그냥 물타기, 손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개개에 슬라타되어 있는 이 종목들을 세심하게 좀 물량을 좀 더 넣고 조금씩 빼고 뭐 이런 관리를 하면서 하락 리듬에 맞춰서 내 종목들을 관리해 나간다. 이 한두 개 종목이 뭐 예를 들어 좀 기대 수익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 상태가 좀 크더라도 나머지 종목의 상태를 좀 더 관리를 해서 플러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일 테고, 마이너스가 심한 애들을 어떠한 특정한 방식으로 좀 줄여나가면서 손실을 줄여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전체적인 계좌의 상태를 양호하게 계속 가꾸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당연히 이 영상 하나로만 딱 보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 영상, 이 계좌 관리라는 주제로 업로드가 된 영상들도 몇 개가 있었고 좀 깊이 있게 얘기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함께 보시면 좀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 설명이 추가 혼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랑 버디님이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가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양극단으로 치우친다 또는 흑백 논리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 계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흑 아니면 백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매수할 거면 100% 몰빵 매수를 해서 팔 거면은 다 팔아야지. 즉 전략 매수 전략 매도 요렇게 많이 가거든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전략 매도가 때로는 손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흑과 백으로만 조합된 계좌는 좀 흑백 사진 같은 계좌거든요. 조금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실제로 색깔에서도 흑색과 백색 사이에는 정말 많은 빨주노초 파남보 아니면은 핑크색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파스텔 색깔이라든가 여러가지 색깔을 조합할 수가 있잖아요.
색깔은 흑색과 백색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도 흑과 백 두 가지의 선택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색깔만큼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계좌 관리를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 그 색깔의 조합처럼 조합값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느 시장에는 보라색이 어울릴 거고 어느 시장에는 녹색이 어울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갈 수 있고 그 색을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락장은 결국엔 투자자한테 시간을 주거든요. 누군가는 정말 기다리기 싫은데 이렇게 내몰리는 상황이 되겠지만,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한테서 하락장은 새로운 재정비의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 기회의 시간이 왜 필요하냐라면은 투자자도 시장에 맞는 색깔로 자신의 계좌를 재정비하는 데는 시간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재정비를 해 나가면 되고 맞는 색깔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계좌 안에 좀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이죠.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지만 예를 들면은 1번 슬롯에서 7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2번 슬롯에서 한 3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3번 4번 슬롯에서는 한 50%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6번 슬롯은 한 90% 정도로 많이 상태가 안 좋은 걸 갖고 있고 5번 슬롯은 그냥 비어져 있다. 뭐 이런 식의 비중. 그럼 단순히 이 비중만 가지고 이 계좌가 좋은 계좌인가요 나쁜 계좌인가요를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로는 판단이 안 되죠. 결국에는 각각의 슬롯에 어떤 종목과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까지도 연결해서 비중하고 대입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각각의 슬롯이 1번 슬롯은 기대 수익이 아직 남아 있어. 2번 슬롯은 비중 적으니까 이건 기대 수익이 크진 않지만 충분히 만들 수 있어. 3번 4번은 모르겠어. 좀 더 봐야겠어. 5번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기대 수익이 있는 걸로 가면 되지만 6번 슬롯은 기대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네. 그럼 나머지 그래도 5개가 괜찮으니 6번째 거를 기대 수익 없는 애를 천천히 하락장 때 좀 줄여 나가야겠다. 뭐 이런 식의 계좌의 시선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질문했었던 계좌 관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이거랑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간단한 예시까지 들은 셈이 된 것 같아요.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당연히 어렵죠. 하락장이 펼쳐지고 내 종목들이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를 안 어렵게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주식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워야 돼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펼쳐서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도 나름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름 굉장히 좀 실전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 놓으셨지만 여기서 이제 이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관리해 나가면서 이 하락 흐름에 맞춰서 내 종목들의 상태를 꾸준하게 갖고 나간다라는 그 개념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중수 이상 되실 것이고, 그 개념 모르고 주식하거나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분은 영원히 이제 초보를 못 벗어나시고 나중에 언젠가 주식으로 큰 화를 입게 되실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주식 뭐 시장이 하락한다, 내 종목들이 하락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드렸던 거 좀 반드시 한번 좀 적용해서 개선해 보시기를 좀 권장드려보고 싶고요. 이 방식대로 저희 주식 투자 클럽은 굴러갑니다. 언니님이 이것들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면서 같이 따라 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배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계좌에서도 적용시켜서 연습을 해 나가시고 그렇게 차츰차츰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회가 있으니까 좀 너무 어렵게 혼자 멀리 돌아가지 마시고요. 암전바 꼭 붙잡고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과 함께 이 주식 투자 생활을 안전하고 좀 수익도 좀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을 해 나가시기를 권장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렸던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더보기에 누르시면은 그 링크 통해서 공지 보시고 신청해 보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릴 거니까 저희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두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